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나오셔서 윤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서구 시추 프로젝트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는데 그 얘기 뭔지,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고 그걸 다 연트럴파크로 만든다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한번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에라스무스 아주 짧게 얘기를 하면은 저게 이제 두 가지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저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뽑아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질의 평균성이 굉장히 담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카투사를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으로 뽑았거든요. 그렇죠. 요즘 추첨으로 해요. 아, 요즘 추첨으로 뽑아요? 카투사? 추첨으로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미군 가서 근무하는 그 병사들. 그러니까 누구를 대학 군대 가는 애들 뽑아놔도 얘들이 어느 정도 영어 되고 뭐 되고 뭐 이게 가능하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뭐 사고 안 치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영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예, 뭐 옛날에는 영어 한 마디도 못해도 가고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저게 이제 일종의 네덜란드판 어퍼머티브 액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종적 다양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퍼머티브 액션이. 그게 지금 네덜란드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서울대 뽑는데 지역별로 아예 뽑자 이렇게. 그렇게 지역 할당제 뭐 보고서 이렇게 나왔죠.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계급 간 불균형 이런 거가 저런 서울대를 일종의 저는 극약 처방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해볼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럴 때 항상 그러면 좋은 애들 많이 와서 변별이 안 되면은 변별력을 높이는 문제를 내자 이렇게 돼가지고 사교육이 이렇게 항상 부응하는 거죠.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세무조사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학원가에서 과거와 다른 변별력 있는 문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절대. 그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이 얘기도 차차 우리 같이 계속 나눠봐요. 세상을 그래도 좀 좋게 만들어야죠. 자,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 먼저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 서울 시내 철도들을 다 지하로 넣고 연트럴파크, 연희동 저기 아름답고 지금 좋잖아요. 많이들 실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난 23일에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제 서울시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하철도 있지만은 옛날에 전철 시대에는 지상으로 지금 다니는 게 꽤 있죠. 특히 1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뭐 이런 거, 중앙선, 경춘선 뭐 이런 것들이 지상에 다니는 구간이 있고 지하에 다니는 구간들이 있는데 꽤 많은 구간이 지상에 다니고 있거든요. 서울시에는 71.6km의 지상 구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서울시가 계산을 한 건데 그 중에서 67.6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밑으로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딱 그냥 생각이 어떤 게 나시나요? 서울 전국이 전역이 공사판이 되겠다. 그렇죠. 나는 돈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돈 많이 들겠다. 서울 전역이 공사판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파헤치는 건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야심찬 뭐 오세훈 시장은 이제 서울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은 저기가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것 때문에 약간 우리가 집값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손해를 본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 저 지하화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 보면은요 다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이 다 있고요. 그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걸 걸어요. 항상 매년 걸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걸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완전 새로운 건 아닌데 다만 이 정도 규모로 사이즈로 이거는 저는 좀 놀라웠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 전체 구가 사실상 그러니까 모든 철도를 다 지하화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통이 크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통 큰 거 나오면 항상 우리 대권 플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그렇게 본 게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오세훈 시장이 벌써 4선이잖아요. 그동안 예전에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오세훈 시장이 했던 것들이 다 좀 욕을 먹거나
아니면은 좀 쓰잘데기 없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었다. 뭐 이런 욕들을 좀 그러니까 비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했던 것들이 세빛둥둥섬, 세빛둥둥섬. 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비판받았죠. 비판 되게 많이 받고 돈 날렸다고 그리고 하고. 이제 저기 동대문 운동장 DDP. 예, DDP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평가가 엇갈리긴 하는데 그걸로 뭔가 서울 시내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은 아니니까. 저는 그냥 운동장 남기는 게 낫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디였더라? 그 싱가포르였나? 제가 헷갈리는데 어디 갔다 와가지고 상암동에다가 이따만한 관람차 만들겠다. 대관람차, 맞아요. 대관람차 만들겠다. 그래서 네. 이제 강풍 네. 뭐 이런 거 오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비판도 있었고 최근에는 광화문 광장에다가 대형 태극기 만들겠다라고 맞아요. 하다가 이제 태극기는 그 개항대는 뭐 안 만들고 조형물 6.25 참전 조형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진보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서울을 6.25가 서울을 상징하는 거야? 뭐 이렇게 서울이 지금 글로벌 도시인데 막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있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저는 이게 뭐가 옛날이냐면은 이거는 저는 제2의 뉴타운이라고 봅니다. 제2의 뉴타운? 예. 잠깐만요. 이민호님 들어오셔서 그런 건 본인 돈으로 제가 순화해서 본인 돈으로 하라고 좀 하라고. 왜 그리고 이것도 좀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왜 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하는 건데 특정 지역만 혜택을 주냐. 그러니까 서울시도 사실은 넓은데 뭐 서울시 안에서도 그렇고 지방과 서울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네요.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거 돈은 지금 전혀 국비나 이런 거를 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의 계획은. 국비, 지방비 다 안 들이고 그러면 그 개발비 갖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화와 사업비가 경부선 15조 원, 경원선 10조 6천억 원 등 25조 6천억 원이고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은 경부선이 22조 9천억 원, 경원선 8조 1천억 원 등 31조 원으로 추산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 25조 원은 대충 그러면 1km당 한 2천억 원 해서 대충 계산한 2천억 원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65km니까. 그렇게 해서 대충 계산을 한 것 같고. 뭐가 됐든 이제 서울시의 플랜은 그겁니다. 사업비는 25조. 하지만 개발에서 얻는 수익은 31조.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다 하겠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플랜이었어요. 이 발표를 할 때. 민자 유치라면 결국은 땅을 파는 거잖아요. 예. 그 땅에서 개발을 해서 뭘 가져가든지 간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고 땅도 넘기면서 돈을 그 돈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다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연트럴파크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연희동 그 연남동 네네네. 쪽에 보면은 예전에 경의선이었나요? 거기를 네네네. 약간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네. 연남동 쪽에 보면 그러니까 동교동 삼거리 있는데 네. 그쪽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를 개발한 것처럼 일부는 근데 연트럴파크 대규모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선로 부지가 있고 역사 부지가 있는데 선로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선로를 남겨놓고 그 이후에 나무 심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고 역사 부지가 서울역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데는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하는 거고 돈을 이 개발 이익을 뽑아내는 거는 이 여기에서 복합 개발 여기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백화점 뭐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겠죠. 공연장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31조 원을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거를 민간에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까 전에 기사 제목도 나왔지만은 건설업계에서는 택도 없다. 31조 이거 지금 이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돼 있고 지금 공실 막 이렇게 너무 남원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게 20년 프로젝트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20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제2의 뉴타운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서울시장으로서의 뭔가 성과를 가지고 대선에 나가야 되잖아요. 대권에. 한 번 더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미 4선 이게 그러니까 연달아 3연임이 제한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죠. 두 번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세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권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했던 거 다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걸로 대권 가도에 꽃길을 깔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니까 다시 이제 MB의 성공 방식을 따른 것 같아요. 제가 MB. 예, MB가 MB, 청계천하고 청계천 그리고 중앙차로 그리고 뉴타운. 예, 이 세 가지였는데 청계천은 어쨌든 그 두 개 앞에 그거는 이제 교통망 개선이었자고 하나는 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쪽에서는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사람들의 가장 그거는 업무 능력에 대해서 추진을 받았다라면은 사람들의 어떤 부자 되세요 꿈을 꾸게 한 거는 뉴타운이었거든요. 욕망을 건드린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탄돌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요. 2008년에 서울에 48석 총선이 열렸는데 48석 중에 40석을 한나라당이 가져갔어요. 아 맞아, 그때 싹쓸이 했어요. 싹쓸이 했어요 뉴타운으로. 그때. 그래서 그때 뭐 도봉구, 무슨 강북구 뭐 이런데도 싹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타운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왜 이게 스케일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서울에 웬만한 데가 그러니까 웬만한 데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가 여기에 공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뭐 저쪽 도봉, 노원, 뭐 상계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중랑구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동대문구 해가지고 용산으로 해가지고 영등포로 해가지고 이 밑에 곳까지 뭐 여기까지 이게 쫙 다 들어가거든요. 뭐 구로, 금천 그런 쪽까지. 예, 그쪽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경부선, 경원선, 경의선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경인선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한 거의 3분의 1이 공사를 들어갈 거예요. 2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3분의 1 정도는 다 공사판이 된다. 공사판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야, 이게 엄청 큰 거네.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이게 만약에 되면은요, 일단은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이게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원래 인간 자체가 부정적이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최종적인 20년 뒤의 목표잖아요. 20년 뭐 빨라도 아무리 빨라도 제가 보면 15년은 걸리고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이거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선로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대에 뭐가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되면은요, 여러모로 교통 체증이 부분적으로는 이게 서울에 조금 교통 흐름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게 서울시가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권한이 어떻게 되죠? 국토교통부가 좀 관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이게 뭐가 있냐면은 철도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올해 연말에 선도 사업지를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해요. 철도 지하 사업이 원래 진행 중이었던 건가요? 그 중에 선도 사업지를 지정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다 원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데를 다,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면은 국비도 이제 지원을 해주거나 이제 뭐 어떤 서비스를 같은 거를 국가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수익성이 있고 꼭 필요하고 이런 데들을 지금 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연말에 국토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렇게 개발 다 얘기를 해놨잖아요. 사업성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당연히. 예,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부선 쪽 여기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왜냐하면은 서울역, 용산역 이것도 다 지하화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지상에 다니고 있잖아요. 용산역 가보면은 이렇게 철로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크잖아요. 굴다리 이렇게 지나가야지 되고 건너가야 되고. 그거를 다 지하화하는 거예요. 거기 창고도 있죠. 그 기차들이 서 있는 그런 공간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한다라는 거는 거기 일대가 용산역 일대가 다 거기가 주상복합이 들어서든 뭐가 들어서든 하여간 개발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울의 그 정도 중심에 있는 데는 상업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구간을 다 해줄 것인가 국토부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서울시 자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인천에서도 뭐 들이밀고 여기 부산에서 들이밀고 다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요구를 정부가 국토부가 다 대부분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용산이
오세훈을 밀어주고 있네. 아, 그런 바로미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이 오세훈을 밀어주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치 얘기를 조금만 더 이제 하자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또 미묘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자, 오세훈 시장의 오랜 큰 꿈은 어쨌든 본인은 이제 대선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한동훈이에요. 예,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그렇죠. 대선 후보 1위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선호도 1위고 뭐 계속 주목받고 또 있잖아요. 여당 대표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고민은 뭐냐면은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친윤이 돼가지고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될 것인가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각을 세울 의지는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정권 초기에는 소위 말하는 친윤이나 이쪽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당히 견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또 요즘은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하고 만나서 또 이렇게 뭔가 쑥덕쑥덕 친윤이 돼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 경쟁 구도도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저기는 홍준표 시장은 너무 대놓고 드러내놓고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피로감과 뭐 이제 약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그거를 직접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한동훈을 자기가 직접 견제하고 싶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면은 친윤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그랬지만은 차기 대권을 누구를 주자를 자기 내부에서 만들어내야지 이거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친윤에 누가 있습니까? 권성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성동이 대권 후보로 나올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장재원이 안될 나올까요? 것 같은데. 뭐 권영세 모르겠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권 후보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한동훈을 대놓고 견제하고 있지도 않지만은 친윤들하고의 어떤 용산하고의 관계 개선도 상당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레나님, 김준일 평론가님 보려고 오셨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베나드님, 더타임 원님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정책 얘기로 들어가서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25조 원을 어쨌든 쓴다는 거잖아요. 25조 원, 30조 원이든. 그 민간 자본을 쓰든 공공 자본을 쓰든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을 거기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25조 원이면은 뭐 AI로 따지면은 메타, 구글, 테슬라 얘네들이 AI에 투자하는 거 다 합쳐도 25조 원 안 되거든요. 그만큼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기본소득으로 따지면 25조 원이면 아마 한 50만 원, 100만 원 사이 다 전 국민한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철도를 지하화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가? 그것도 서울 시내에 있는 철도. 전국에 철도는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의문이 들죠. 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보시죠. 이 돈을 거기다 써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 서울이었나? 그것도 뭐 본인이 해고를 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결과적으로 눈에 띌 만한 거를 못 남겼다. 오세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다시 이명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다시 이명박으로. 이명박 투가 되고 싶어 한다. 삽질 어쨌든 성공 모델이잖아요. 그렇지. 삽질로 대통령이 삽질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쨌든 삽질로 청계천도 파고 뉴타운도 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20세기적 방식이잖아요. 20세기 전 방식이 맞는데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그렇다고 21세기적으로 아니면 이제 이 지금 AI 시대에 맞는 스마트함과 어떤 미래 비전이 있는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보여준 것도 없고. 예. 그럼 정치적으로는 이건 또 정알못이라 궁금한데 서울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서울에 이렇게 몰아주면 진짜 아까 부산도 하고 싶고 부산 사람, 인천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쪽은 대선에 나갈 때는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TK PK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당 내에서.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오세훈 시장은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가 됐든
주목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거조차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아. 솔직히 이거 발표했는데 다 김건희 명태균에 묻혔어. 묻혔어요? 아니 사실 관심 많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은 진짜 서울시에서 여기 광고 넣어줘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 유원재 끝내주는 경제 광고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고. 사실 더 불쌍한 경기도야. 왜냐하면 경기도도 사실 안산선 등 3개 노선 지하화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아무도 몰라. 기사도 안 나와요. 막 이렇게. 경기도는 그걸로 하면 안 되고 윤석열 정부랑 김동연 지사께 말씀드리면 각을 완전히 세워라. 지금 내가 보기에는 대선 후보로 뜰 그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예, 지금 뭐 이를테면 풍선 날리는 거, 오물 풍선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단지 날리는 거 등등 해서 윤석열과 싸워야지 김동연 지사는 되지 무슨 개발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하면 될 것이냐? 의문이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학습 효과가 있어요. 자, 뉴타운 제가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부모님의 그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이때 뉴타운 바람으로 그때 여기 아파트 짓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05년, 6년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할 때부터 그게 됐으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아파트가 안 됐어요. 19년이 지났는데 18년, 19년이 됐는데 중간에 조합장이 조폭이 들어와가지고 한 100억인가 해먹고 가고 소송 서로 붙고 막 뭐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금융위기 이제 오고 그러면서 이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막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고생하는 집 되게 많더라고요. 고생하는 집 서울에 되게 많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MB는 성공했지만은 이게 오세훈이 성공할 것인가는 완전 미지수라는 거예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죽하면은 오세훈이 이거를 꺼내 들었을까? 사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대왕고래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예. 오늘 이건 오세훈 시장의 대권 플랜의 일환일 수 있다는 거, 이 평론은 아주 이 날카로운 말씀이시고, 그리고 20년 플랜이니까 아주 신중하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서울 시민들이라도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왕고래 얘기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그 새로운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으로 대왕고래 석유시추 프로그램을 딱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예전에 언론에 공표하려고 석유공사에서 하다가 좀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가로채가지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는 지금 의혹이 나온 거죠. 이제 국정감사에서 계속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뭐 이제 단독자 붙여가지고 경향신문이나 몇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 단독거리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할 때 이미 다 나왔던 얘기. 뭐냐면은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도 한번 쫙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 석유공사하고 이 산업부 보도자료 뒤져보면은요, 이게 보도자료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석유공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공사는 계속 해외 자원 개발로 예산을 국회로부터 타요. 근데 이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도 있고 국내 이제 이거 동해 시추로 매년 예산이 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동해를 계속 팔고 그러다가 이제 안 나왔어. 그러면은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중단해요? 아니죠. 나올 거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또 파야지. 예산이 끊겨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만 이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조직이 먹고 살 게 없어지죠. 조직이 먹고 살 게 없어지고 거기 인원 배당된 인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천억의 예산이 어쨌든 매년 배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도박적인 거라서 원래 한번 터지면은 대박인 거고 안 터져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서 안 나왔지만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뭐 해서 새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그래서 이제 막 그 지난번에 이제 초반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지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박사 이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찾아가가지고 아브레우 박사 이제 저 휴스턴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매출액 전혀 없는데 이거가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사람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섭외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석유공사는 본인들이 이거를
뻥튀기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조용히, 왜냐하면은 조용히 먹고만 살고 싶었는데 조용히 먹고만 살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예산 또 받아야 되니까 우리 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유공사 보도자료, 그러면 산업부에서도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시추하는 단계에서 보도자료 하나 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얘기를 하면 원래는 그래서 올해 12월에 석유공사 탐사 시추 때 이거가 보도자료를 뿌리려고 했다라는 게 아까 전에 그 나왔던 경향신문 보도자료 그 기사의 내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급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는 건데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이러면서 이거를 가로채가지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니까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게 산업부 장관도 이거 되게 좀 그러니까 마뜩치 않아 있다.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배석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사업성도 사실은 모호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만큼에서 여기만큼. 왜냐하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가장 최대치 140억 배럴을 이제 확정적으로 대통령이 개입을 하면은 이게 140억 배럴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 어떤 가치가 있는 거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극대화돼서 뻥튀기 돼서 이제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였죠? 저기 35억 배럴로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최소치가 이제 35억 배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0억 배럴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건 최대치였고 사실 최소치는 35억 배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레인지가 그 구간에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로드쇼로 이제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얘들한테 우리 이거 이런 플랜이 있으니까 니들이 와서 시추 좀 해봐, 뚫어봐봐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는 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희망 섞인 과장 섞인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얘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소송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소박하게 투자자 속이면 중죄죠. 나중에 예. 돈 날리면 그거 물어줘야 될 수도 그러니까 있고. 거의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35억 배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핵심 투자 참고사항 중 탐사 자원량은 35억 배럴 초과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4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4분의 1 4분의 정도? 1인데 예. 140억 배럴이라서. 네, 140억 배럴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발표에 비해서 이미 4분의 1로 쪼그라든 거네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그렇게 됐다라고 사실상 물론 모릅니다. 팠는데 140억 배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게 그 아브레우 박사가 얘기를 한 거는 140억 배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구덩이의 크기를 봤을 때 그 정도의 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구덩이에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 그렇죠. 얘기는. 네. 일부만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게 가스하고 석유를 합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미 천연가스 나와가지고 지금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스랑 사실은 이거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혼용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스는 가스대로, 석유는 석유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도 그때도 석유만 따지면은 그때는 뭐 30억 배럴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발표를 했을까? 사실 이거 루틴하게 그냥 공사에서 계속 하는 거고 나중에 시추가 거의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나서는 게 사실은 모양새는 더 좋잖아요. 누가 끼어들어서 이런 거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만 드는 건가? 그러니까 그 이제 일종의 약간 음모론적 시각도 있어요. 사실 이거를 가지고 뭔가 주가를 뭐 누가 띄워가지고 이득을 본 거 아니냐. 왜냐면 정부가 이런 거 하나 발표를 하면은 어디선가 수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석유 수혜주 많았어요. 예. 증시에 영향 많이 줬죠. 맞죠, 많이 네네네. 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 순방에 그 삼부 토건이 따라가고 그리고 히림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앙일보 칼럼에 보면은 히림이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 후원해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관저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용역 뭐 100억대 따내고 막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그 건축 감리 사무소잖아요.
여기가 사주 일가였나? 약간 그 사람들이 이 주가 뛸 때마다 팔아가지고 150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히림이. 이게 중앙일보 칼럼으로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그래서 왜 히림을 가만두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내가 보기에는 짜고 쳤다. 얘들 코바나 컨텐츠. 근데 석유공사와 관련된 석유 개발과 관련된 거는 그런 연결고리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했던 석유 뭐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장난질을 쳤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아직 섣부른 것 같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꽂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게 뭐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나는 꽂혀도 너무 이상한 데 꽂힌 것 같은. 총선에 영향도 못 줬잖아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는. 그러니까 오죽 급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오죽 급하면은 이런 거를 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의 제가 우리나라 그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난맥상은 대통령의 즉흥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 그분 여성분 까먹었는데 이름 죄송합니다. 하도 요즘 막 사건이 많아가지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네네네. 네, 있었어요. 그거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보고를 하니까 바로 용산에서 그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해 용산발로. 맞아. 그런데 그 막 논란 생기고 5세면 애들 소위 말해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들 학교 보낼 수 있느냐 막 반발하니까 갑자기 손절합니다. 네, 대통령이 손절했어요. 그리고 장관이 그만뒀어요. 이런 식으로 뭐에 하나 꽂히면은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막 발표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정부에서는 그 정도로 성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나름의 어떤 프로세스와 검토가 있고 이게 현실 보고를 받더라도 현실성이 있는지 어디까지 추진을 좀 검토를 더 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정부는 너무 급해 모든 게. 이게 사실 이 노련한 정부는 하려고 그러신 이 거지. 노련한 정부는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국정이 엉망진창.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럼 김준일 평론가님의 추측은 예컨대 어떤 보고서가 올라온 딱 보다가 석유 시추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었어? 이 분야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대통령이 이거 대박이네 하면서 바로 발표합시다. 이랬다는 추측이신 거죠. 뭐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근데 혹시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담당 PD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특정 역술인이나 특정 정책 책사, 특정 여론조사 전문가 이런 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서 이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해서 이 특정 가족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어서 발표했을 가능성은 없나? 그 과정에서 뭔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이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누군가의 꿈에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의 꿈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증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음모론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온 거는 예를 들면 앙코르와트 안 가고 그 영부인들 행사 있는데 단독으로 그때 이제 환자 이제 안으로 간 게 비행기 추락, 명태균이 비행기 추락하는 꿈을 꾼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바꿨다 이런 얘기까지는 뭐 이준석 의원도 얘기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쨌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영향을 줬다라는 이런 뭐 증거, 간접 증거라도 이런 거는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취재를 해보거나 이제 저기 야당에서 좀 파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파봐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대원거래 프로젝트 자체는 그 루틴하게 가던 그 탐사 시추 계획은 가고 있는 건가요? 가고 제대로, 있죠. 뭐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안 열리고 있고 그렇다는 기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뭐 심의를 졸속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성 평가도 해야 되고 뭐 이를테면은 뭐 이게 얼마나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또 이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장철빈 의원실이 공개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년간 심의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모두 서면회의로 했는데 게다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14명 중에 10명이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뭐 정부나 뭐 산업부에서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업성 없는데?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네. 그분들은 뭐 한 몸이죠. 대통령이하고. 대통령 이게 뭐 이전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 예전에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 이전 그렇죠. 정부에서는. 근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여기에 지금 그 대왕골에 꿈을 꾸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사업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제 검찰 캐비넷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저 개발이 조금 특수한 분야라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얘기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쳐서 어쨌든 간 정당화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정해서 여기를 파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걸 텐데 맞아요. 정확하게. 무효화돼 버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0번 파면 한 번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19번 찔러봤는데 안 나온 거에 대한 당위성,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좀 더 엄격하게 열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파봐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아예 거수기로 하면은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보니까 의외로 아까 총선 말씀을 하셔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근데 국민 10명 중에서 6명은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길래 잘못 짚은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국민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뭐 이거는 뭐 말씀을 드리면은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DNA에 의뢰해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29.5, 부정적 59.9. 그러니까 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조금 더 잘 나왔네요. 긍정이 29.5면 그래도 약간의 꿈을 복권되는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한 5%포인트는 더 나왔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대규모 프로젝트 2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뭐 2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둘 다 먹구름이고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부풀리기가 심하고 둘 다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좀 급조된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이렇게 좀 현혹되시는 분들이 아니다. 바보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판단하실 거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냥 국정 시정이나 잘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바보 잘 아니에요. 현혹되지 않아요. 뉴타운 경험도 있고 말씀드리고 뭐 석유 시초도 사실은 이게 70년대 80년대 했으면 다 속았을지도 몰라. 박정희가 한번 써먹었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맞아요. 그때는 많이 속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실제 석유까지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석유가 그 양도 뭐 배럴이 되게 조금 나온 데다가 시추를 하면서 거기에서 흘러나온 윤활유 같은 거 경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산된 게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그때는 언론에서 이때보다 훨씬 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죠. 이제 70년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새로운 뉴타운 공약인 철도 지하화 25조짜리 계획을 발표한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도 그리고 지금 4분의 1로 쪼그라든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왕고래 석유 시추 이야기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냉정하게 말씀 전해주신 김준일 평론가님 감사드리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